인천공항은 전 세계 50대 공항 중 14번째로 바쁜 국제공항으로 총 404편의 항공편과 71, 169, 722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있다. 아니,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한국으로 휴가 온 미국 해병대 군인 인천공항에 도착 5초 만에 논란 이후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군인들이 인천공항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휴가지만 군인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투고 있는데요.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휴가 온 미국 군인과 한국 남성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와서 휴가 온 미국 군인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휴가를 온 미국 군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나 위대한 이야기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캠프 펜더튼에서 해병대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로빈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대는 부대 특성상 해외 파견 임무 수행이 많아 1년에 한 번씩 짧은 휴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팀이 우수한 성적을 내어 짧은 휴가가 아닌 일주일이라는 긴 휴가와 해외를 갈 수 있게 지원까지 받은 특수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어디로 휴가를 갈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까운 나라를 가자는 의견부터 아시아까지 멀리 가지는 의견도 있었고 집에서 쉬자고 하는 병사들도 있었죠. 그렇게 다양한 의견 인하와 조율이 안 되고 있던 와중 우리 해병대 장교님께서는 한국인 출신이셔서 저희에게 한국을 추천하더라고요. 저희 미국 군인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행을 가기에는 정말 애매한 나라였거든요. 현재 한국은 북한과 아직 휴전 중인 나라이면서 저희가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행의 목적성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인데 볼 게 있을까라는 생각과 시설들도 많이 낙후되어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좋게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평소 장난기 많으신 한국인 출신 장교님께서는 저희에게 한국을 갔다 와서 후회를 하면 자신이 옷을 벗겠다며 진심 섞인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저렇게 추천하시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이번 휴가는 저희 팀원들과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팀원들이 많았으며 10명 중에 5명은 불만을 품은 상태였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은 없으니 한번 믿고 따라와 달라고 병사들을 설득했죠. 하지만 설득하면서도 저도 불안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이고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까지는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저희는 이번에 환승 끝에 20시간에 걸쳐 한국에 도착했어요. 오랜 비행으로 팀원들과 저는 지쳐 있었고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은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비행기에 내려서 입출국 심사를 하러 가는 곳까지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갔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안내해주는 건 사람이 아닌 로봇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그 로봇들은 공항의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날씨, 관광지, 먹을거리 등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입출국을 마치고 저희는 공항 내부를 둘러보았는데 GAP 거대한 쇼핑몰부터 정말 다양한 식당들과 심지어 여행객들, 이 씻고 잘 수 있는 호텔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데 주위에는 경찰들이 없었어요. 경호원분들로 보이는 공항에 가드들 뿐이었죠. 미국 공항에서는 항상 공항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곳은 경찰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그만큼 좋다는 걸 느끼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팀원들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테이블마다 컴퓨터와 소지품이 올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앉아있지 않았죠. 저는 무슨 일인가 의아했어요. 카페 주인분께 물어봤더니 지금 테이블 위에 저렇게 소지품을 놓고 간 건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통화를 하려고 자리를 비운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공항 곳곳에 소매치기범 조심이라고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 경찰들이 항상 상주에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소매치기 등 절도 범죄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커피를 주문하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이동하려는 찰나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사용했던 기억이 화장실인 것을 인지하고 화장실로 다급하게 달려갔어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슬퍼하고 있는 제 앞으로 제 핸드폰 케이스와 똑같은 걸 한국인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확인해봐도 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성에게 다가가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난 거냐며 말이죠. 그리고는 달라고 그 남성을 밀치기 시작했고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주위 시민들은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공항에 가드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말했고 그 남자의 말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그곳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곧바로 사과를 하였고 상황은 좋게 해결되었죠. 최근에 미국에서는 절도를 넘어서 옷, 전자기기 등을 가게에서 훔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걸 아는지 팀원들도 한국에는 갱들이 없나 보네요. 라며 농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팀원들은 한국 공항에서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단체 휴가가 정말 뜻깊은 여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한국에서 정말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가평의 남이섬 등 다양할 거리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곳에 있는 펜션을 예약해뒀어요. 가평까지 가려면 서울에 있는 터미널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 버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울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에 갔어요. 그곳에서 저희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책방에 심지어 옷까지 팔고 있더라고요. 저랑 팀원 여기가 백화점인지 지하철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고 또한 미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종이 티켓이 필수적인데 한국에서는 앱 하나만 다운받으면 종이 티켓 없이 핸드폰으로 한국의 지하철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은 전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서울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의 몇몇 도시들은 지하철의 근대화가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지하철은 아직도 노선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타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고 덥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저와 팀원들은 타자마자 너무 시원해서 놀랐습니다. 저희는 신난 마음에 비어있는 자리를 탔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자리가 꽉 차기 시작했고 지하철은 만석이 되었죠.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서울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타고 있던 여학생이 앞에 있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학생이 어른을 배려하는 모습은 당연한 건데 미국에서는 그런 배려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문화에 물든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노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에 한국의 시민의식은 정말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저와 제 옆에 앉아있던 팀원도 마침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있길래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울의 터미널에 도착해서 저희는 가평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까지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은 공항뿐만 아니라 터미널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터미널에도 없는 게 없더라고요. 은행이며 백화점이며 심지어 푸드코트라고 해서 다양한 음식점들까지도요.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팀원들의 의견에 저희는 터미널에 있는 국밥이란 걸 먹었습니다. 음식의 내용물은 정말 콩나물과 파 그리고 국물과 그 안에 밥이 끝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식당 안에 손님들은 넘쳐날 뿐만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걸 기다리면서까지 먹어야 하는 음식인가 싶었고 그렇게 한 입 먹고 너무 놀랐어요. 내용물은 정말 콩나물과 밥뿐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지? 싶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국밥은 국물까지 다 먹은 상태였고 팀원들도 하나같이 너무 맛있었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버스 시간이 다 되어서 탑승하러 갔어요. 정말 저는 버스만큼은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탔어요. 왜냐하면 버스는 정말 저희 미국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국은 버스도 정말 달랐어요.
탑승을 시작할 때부터 종이 티켓이 아닌 핸드폰 QR코드로 탑승을 시작했고 QR코드를 찍으면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올. 정말 충격적인 건 버스의 좌석이었어요. 정말 최고급 의자에 각 좌석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까지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도 2층 버스와 다양한 전기 버스들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버스들이 운행되지만 정말 한국처럼 이렇게 내부를 고급스럽고 편리한 버스는 그날 처음 타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는 동안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터미널에 도착하였고 예약한 펜션에서 차를 가지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펜션에 도착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야외에는 바베큐를 해먹을 수 있는 시설부터 수영장, 노래방 그리고 바로 앞에는 편의점까지 있었어요. 불만을 가졌던 팀원들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저희는 남이섬에서 트레킹도 즐기고 밤에는 사온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밤하늘을 보는데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같이 온 팀원 한 명이 말하더군요. 정말 한국에 오기 싫었다며 말이죠. 하지만 오늘 한국 와서 느낀 것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걸 적극 추천한 저에게 감사한다고 말을 했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와봤자 다른 나라랑 다른 게 없겠지 하며 왔지만 정말 다양한 충격과 경험은 저에게도 참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가평의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겼으니까다. 특히 저희는 해병대 군인이다 보니 가평에서 수상 레저 활동을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카약과 보트를 하루 종일 하는 팀원들도 있었고 낚시를 즐기는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가평의 호수에서 전문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수상 스키험도 해볼 수 있었고 전문 강사님의 도움으로 웨이크보드를 배울 수 있었어요. 강사님께서는 다음에 겨울에 오면 수상 스노우보드 도가를 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물을 좋아하는 저희였기에 각자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길 수 있었죠. 저희는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펜션 사장님과 친해져서 헤어지기 아쉬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으로 결정했을 때 제가 다녀와 본 곳도 아니었고 가기 싫은 팀원들도 있었기에 정말 많은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오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정말 고강도 훈련과 작전을 하고 있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또 휴가를 가거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다면 저는 정말 망설임 없이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병대 군인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병사들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 많은 것을 즐기고 가기 바란다.